반도체 경랑이라 대한민국은 끝났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끝날 확률 말입니다. 여기다가 대한민국 수출의 16%에서 많게는 20%까지 반도체가 차지하니까 16%에서 20%가 빠지면 대한민국은 진짜 쪼그라들어서 최악의 사태, 정점에서 쭉쭉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것은요, 대한민국이 끝났다. 그 표현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샘 올트만, 오픈 AI 대표입니다. 샘 올트만은요, 자체 AI 반도체 생산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요,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를 모으느냐? 적게는 5조고요. 많게는 7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7조 달러면 9,324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정도 규모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3조 1,249억 달러, 그리고 2위가 애플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2위가 애플이 2조 9,162억 달러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가 훨씬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만약에 샘 올트만이 7조 달러의 투자 자금을 모은다면 이거 진짜 반도체 시장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그렇게 공장을 3개에다가 10개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3개에다가 10개 정도 만들어서 와,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대만 TSMC의 위탁 경영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대만 TSMC가 위탁 경영을 한다는 거죠. 이야, 이렇게 되면 진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끝나지 않을까요? 물론 말입니다. AI 반도체니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전 세계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세가 돼 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대한민국 반도체도 이제 샘 올트만이 7조 달러를 모아서 투자하기 시작하면 변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방. 주력이 아니라 변방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실제 샘 올트만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당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와서 이재용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도 만났고요. 저기 중동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오일머니 대표 국가들, 지도자들도 다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나 AI 반도체 군단을 만들 테니 돈을 쏘아주면 그렇게 세계에 10개 공장을 만들고 가장 잘 운영하는 대만의 TSMC가 운영을 하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행태를 보면 큰일 났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시장 계속 커질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2023년에 5,342억 4,600만 달러, 굉장하죠. 많이 떨어진 겁니다. 2022년 되면 2024년은 16.8%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미 6,240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I가 여기다가, 인공지능이 여기다가 들어오면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요, 인공지능의 AI의 어떤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의 경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미국 업체, 대만 업체, 일본 업체 할 것 없이 움직이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당장 말입니다. 일본에 보십시오. 일본 한 지역에 지금 반도체 투자하는 국가만 하더라도 일본 기업이 투자하죠. 라피덴스라는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기업도 투자합니다. 4조 3천억 달러 적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대만의 TSMC 파운드리 1공장 벌써 완성돼 갑니다. 11조 2천억 투자했습니다. 파운드리 2공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도 후공정 R&D 센터 지금 짓고 있고요. 일본의 키옥시아, 대만은 파운드리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짓거든요.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일본 정부가 돈을 마구마구 쏟아붓습니다. 쏟아부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면요, 대기업 특혜라면서 벌써 강화문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요, TSMC에 11조 2천억 투자하는 TSMC에 4조 5,600억 원을 지원합니다. 4조 5,600억 원. PSMC에는요 3조 6,484억 원을 투자하는데 1조 2,100억 원, 거의 절반가량을 투자해 줍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4조 3천억을 투자하는데 1조 6,700억 원을 정부가 대주는 거예요. 정부가. 심지어 삼성전자가 3,600억 투자한다니까 1,800억 정부가 대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당깁니다. 지금 인공지능 AI가 세계 대세가 될 테니까 빨리 투자해서 설비 갖추고 생산 능력을 빨리 길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투자를 굉장히 앞당기죠. 그러면 여러분, 샘 올트만 입장에서는요, 반도체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맞춤형으로 내가 제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샘 올트만도요 TSMC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이렇게, 그러면 나 공장 안 만들 테니까 제조해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샘 올트만이 추진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각국의 어떤 대표 주자들이 엄청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야,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최악이에요, 최악. 제가 대한민국 끝났다가 이겁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선거 1심 결과 선고 19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계속 재판하고 정인만 80명. 그런데 1심 결과 무죄.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지요. 그래서 2심을 가고 3심을 가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는답니까?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 반도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데 8년 걸립니다. 부지 선정은 2019년에 했거든요. 가동 예정은 2027년 8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의 반도체 공장 건설 기간 많이 걸리면 4년이고요. 적어만 3년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류로 편성이 돼서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도 말입니다. 엔비디아에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AI 반도체 내지는 그래픽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한테 완전히 밀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저는 삼성전자를 믿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에 저는 조금 저축을 하지만, 저축하는 저도 솔직히 또 좀 불안해요. 이게 뭐 정부고 정치권이고 심지어 경제권에서도요, 도대체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산업계에서도 저는 줄어든다는 것이, 이거 결국은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국민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게 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샘 올트만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7조 달러 9,324조를 뿌리겠다.
공장 건설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짓겠습니까? 만약에 10개, 3개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짓겠냐고요.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만 8년인데. 이러면 대한민국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라가 쪼그라들고 나라가 진짜 최악으로 가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최악을 맛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입니다. 샘 올트만이 AI 반도체 생산망 저는 구축할지 안 할지 좀 더 봐야 돼요. 좀 호황되기도 하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국 중심주의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일머니도 넣고 대만도 들어와라, 한국도 들어와라, 일본도 들어와라. 그래서 반도체 AI 제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 산업은요. 지각 변동을 넘어서 이미 경랑을 치고 있고요. 이것에 우리가 편성하지 못하면요. 대한민국은 최악의 사태로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변하고요. 그 변화의 선상에서 우리가 점점 밀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힘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거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진짜 최악의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그것도 말입니다.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도 기자를 했고요. 30년 동안. 기자했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좀 필부지만 외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이 어떨 때는요.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공허하게 들릴 때도.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빨리 변하는데 국가 지도자들은 관심도 없다.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발 제가 걱정 안 하도록 제가 걱정 안 한다는 뜻은 국민이죠. 국민이 걱정 안 하도록 저는 국가가 좀 앞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발 나라가 나라답게 만들어지도록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